하나금융연구소에서 내년 경제 전망 냈는데 그것도 설명해달라. 유엔보다 더 좋게 나왔다. 왜냐면요, 우리나라에서 내는 보고서들은 대체적으로 외국보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호의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경제 금융시장 전망에서 2024년 중 인플레이션 압력이 축소되고 글로벌 통화 긴축이 종료되면서 완화될 전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년쯤에는 완화될 것이다. 그래서 내년에는 연 2.1%, 올해는 1.3%를 예상을 하고 있다. 요거부터가 에라죠. 왜 에라냐? 지금 4분기 하나 남았어요. 1분기, 2분기, 상반기 다 합쳐져서 0.99. 유엔에서도 해봤자 올해 경제 성장률은 0.9밖에 안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4분기 때 살아난다는 이야기죠. 근데 4분기 때 살아날 상황이냐? 지금 기업대출 경쟁이 빨간불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왜 기업대출에 경쟁이 붙었을까요? 기업이 돈이 없든가 아니면 경제 위기를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자금을 확보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올해 기업들 상황이 어떠냐? 지금 기업 중에서 46%가 이자도 못 낸다. 그래서 올 1분기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기업 비중이 46%. 즉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이라는 소리는 이자보다 버는 돈이 1 미만이다. 즉 돈 벌어서 이자도 못 갚고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게 4분기 됐을 때 유의미하게 좋아질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어떻게 했을까요?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하면서 지금 글로벌 경제가 좋아진다. 경기 회복이 된다. 근데 문제는요, 세계 유수의 경제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분석할 때 세계 경제는 좋아지는데 우리나라 경제는 계속 점점 더 올해든 내년이든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있죠. 그 가장 큰 여파 중에 하나는 일단 옆나라 중국 문제도 있고 이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중국 수입 비중이 개 많이 떨어졌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도 개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지금 가계 초과저축도 계속 빠지고 있죠. 국제유가, 고유가 흐름 지속되나 상단은 제한될 것이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핵심은요, 이게 상단이 제한될 것이다가 확실하지 않다는 소리죠. 왜냐면은 핵심은 오펙에서 유가를 안 낮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다. 왜냐면 계속, 그러니까 지금 원래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유가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수준이에요. 페트로달러이기 때문에 유가 보시면은 배럴당 몇 달러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근데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는 건 상대적으로 원유 가치가 떨어진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유가가 떨어지는 게 당연한데, 그거 안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계속 감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유가가 조만간에 안정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도 어렵고, 떨어질 법할 때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 최근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 있죠. 하마스 문제 터졌는데 이게 또 이란이 개입될 경우 그 중요 창고를 막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흑해 곡물협정이 종료가 되면은 왜 식료품 값이 뛰느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출 경로를 막고 있는데 흑해 곡물협정, 곡물 수출은 세계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곡물 팔 수 있게 해주겠다. 근데 그거를 막았다 라는 거니까 그런 상황인 거고, 이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완만한 회복세, 수출 개선과 기업 설비 투자 증가 등으로 회복세 예상 수출. 자, 보시면은 지금 흑자는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수출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황형 흑자라고 말씀 많이 드리죠. 넉 달째 불황형 흑자가 나오고 있고, 수출 감소 지금 몇 개월째냐? 1년째 감소 중이다. 어딜 봐서 수출이 개선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1년째 감소라는 거는 계속 전달보다 수출이 감소되고 있다는 소리인데, 감소폭이 좀 줄었다고 개선된 건 아니죠. 근데 문제는 수입이 더 빨리 줄고 있다. 수입이 더 빨리 줄고 있어서 불황형 흑자가 나오고 있다.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소리는 그만큼 내수 경기가 안 돌아가고 있다는 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심리지수 이런 것들, 소비 회복은 가능성은 물론 당연히 소비 심리는 조금씩 회복이 될 겁니다. 물가 올라가던 게 조금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급등할 때는 소비도 굉장히 많이 위축되기 마련인데, 물가가 급등하는 게 멈춰갈수록 소비는 조금씩 회복될 수 있다. 다만 물가가 상저하고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회복될 수 있을지는 봐야 된다. 왜냐면 여유 자금이 줄었죠? 여유 자금이 줄었기 때문에 소비 지출을 많이 쓰기가 굉장히 힘들어졌다. 가처분 소득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고, 지금 건설 투자는 박살 난다는 이야기 하고 있죠. 건설 그런 거 아니고, 뭐 그래서 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디스인플레이션이 불안 요인이 가득하다. 그래서 아무리 좋게 쓰려고 해도 지금 좋아지는 부분이 아니다, 없다. 즉 희망은 많은데 지표는 지금 아직 긍정적으로 돌아선 것이 없다. 그래서 UN 보고서가 있을 텐데, 자, UN 무역 보고서 보면은 한국 올해 0.9%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한국은 올해 0.9%, 내년에 2.1%로 IMF 전망보다 낮게 보고 있고, IMF도 또 떨어뜨리고 있고 떨어뜨리고 있다. 이게 국내에서 분석하는 것들은, 특히 저기 금융보고서를 내는 것들 보시면은 뭐 증권이나 혹은 은행이나 이런 쪽에서 내는데, 경기가 불안해지면은 투자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증권이다, 주식 투자가 안 들어와요. 경제가 불안하다고, 상저하고 된다고 안 하면, 금리 더 올라간다고 안 하면. 그러니까 계속 금리도 올해 하반기에 내린다. 계속 그런 식으로 분석을 많이 했었죠. 올해 상반기에 대부분의 그 증권사들이 분석한 걸 보면은 올해 하반기에 금리 내린다고 그랬어요. 내리던가요? 내릴 기미가 보이나요? 한 번 더 올리지는 않으면 다행이죠. 그리고 작년에는 기준금리 2%대 나온다고 그랬어요. 계속 그런 이야기 했었고, 계속 상저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회복되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국내 보고서들은 조금 더 낙관적으로 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IMF라든가 UN 또 등등 이렇게 외국 기관들은 조금 더 일단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고, 다만 이제 세부적인 정보가 약간 부족한 부분은 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제 금융보고서, 뭐 한은부터 시작해서 KEI, 여기서 또 민간금융보고서까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조금 더 낙관적으로 보고, 대신에 이제 그 부족한 것보다는 조금 더 세세하게,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는 여기보다는 확실히 이런 것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보려고 하기 때문에 궤변이 많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정부가 공급 부족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걸 보고도 공급 부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매물이라는 것 자체가, 매물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매물이라는 공급이 사겠다는 수요보다 더 빨리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급 과잉인 상황인데 공급 부족이라고 분석을 하는 것처럼, 긍정적인 지표, 뭔가가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혹은 올라가는, 자산가치가 올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사라진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경우가 있다. 궤변을 섞어서.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낙관적인 지표는 딱히 나오는 건 없습니다. 소비 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생각을 한다.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한다. 이런 것들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지표는 거의 없다고 보인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셨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UN 쪽이 좀 더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면 만약에 상저하고가 진짜 일어날 상황이었다면 3분기 때 정도는 뭔가 기조가 나와야 되는데 기조가 안 나왔다. 그리고 4분기 때 기조가 나오기에는 4분기 때는 내수시장이 돌기가 더 힘들어졌다. 왜? 돈이 벌리는 게 줄고 물가가 올라가서 지출은 늘어났는데 거기서 대출을 막아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진짜 DSR이 높은 주담대 차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기 때문에 소비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가계 소비가 돌지 않으니까 기업도 다시 안 좋아지는 이런 악순환이 돌아가고 있는 거고, 그게 사실 무너질 시기는 훨씬 더 됐지만 빚을 싸게 내주면서 그걸로 경제를 돌리고 있다가 그게 지금 이자를 비싸게 받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다. 지금도 그래가지고 아까도 비임금 노동자 요거 잔뜩 증가하고 있고, 취업자는 많이 늘었는데, 그런데 보시면은 취업자가 노인 가장들 늘고 있고 60세 이상 경제활동률이 20대보다 높고, 그래서 다 지금 60대 이상이 늘고 있어요. 자, 이거 8월에 나왔던 기사죠. 조금 전이긴 한데, 이거 보시면 60대 이상은 비중이 엄청 늘었고 청년층 비중은 어마어마하게 빠지고 있다. 그만큼 60대 이상이면은, 청년층 같은 경우는 이제 정규직으로 뽑을 사람들이죠. 60대 이상은 비정규직으로 뽑을 사람들이죠. 정규직은 줄이고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구조조정하고 구조조정된 사람들이 싸게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기업들은 그런 식으로 인건비를 아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그렇게 기업들도 힘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 그리고
수출도 지금 살아나는 기미가 전혀 보이고 있지 않고 수입도 살아나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상고하저가 되려면 적어도 3분기 때는 그런 기조가 조금은 나왔어야 된다. 다만 이제 경제 성장률이 저거보다 더 높게 나올 가능성 있는 건 딱 한 가지. 내수가 진짜 개박살이 나서 수출 감소 불황형 흑자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경우. 그것도 흑자로는 되기 때문에. 그래서 2분기 때가 1분기 때보다 경제 성장률이 조금 더 좋았어요. 왜? 불황형 흑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3분기 때가 더 많이 나왔죠. 3분기 때가 불황형 흑자가 극을 달하던 시기니까. 그것도 흑자로 계산해서 성장률이 조금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게 경제가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